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웃집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단 2번만 듣고 나면 거짓말처럼 저절로 가사와 멜로디가 익혀졌다던 고향역 작곡가 임종수. 그에게 있어 노래는 곧 운명이자 인생이었다. 국민 작곡가 임종수 선생이 들려주는 네 박자 속의 인생 이야기. 노래 그것은 운명.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자주 가세요? 가끔이라도? 예, 그 식사하시고 또 약주 한잔 드시면 꼭 노래방 찾는 분들 계시는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대중가요라는 게 우리에게 능과 행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요, 고향역이라든지 옥경이라든지 유명한 아주 히트곡들이 굉장히 많은 작곡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임종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제가 챙겨드릴게요. 예, 마이크 받으시고요. 그 고향역이라든지 또 앞서 소개한 옥경이 외에도 히트곡이 참 많죠. 유명한 곡들. 좀 있는 편이죠. 어느 지금까지 몇 곡 그러니까 정도나? 네. 작곡한 노래는 내가 사실 한 번도 세본 일은 없는데 그 정도로만. 내가 생각할 때 네. 작곡한 노래는 한 30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엄청나네요. 많이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막 2000곡도 하고 그런 분도 계셔. 300곡 했는데 실제로 발표한 노래는 100곡도 안 되고 그 중에서 히트한 노래가 이제 예를 들면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네. 제일 첫 번째가 고향역. 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대동강 편지. 대동강 편지. 옥경이. 야. 부초. 네. 남자라는 이유로. 뭐 여정. 전부 다. 모르리. 뭐 야. 작곡 인생 그럼 몇 년 만에 그렇게 많은 곡들. 무명 작곡가를 67년도부터 네. 해가지고 5년 동안 했으니까 처음으로 이 세상에 발표해서 히트한 노래가 고향역이. 고향역. 네. 코스모스. 예, 그게 하면서, 네. 72년도니까 아. 72년도에 만든 노래 그 고향역이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들어서 라우나라는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 가수한테 이 노래를 한번 주고 싶다 해가지고 네. 그 레코드 회사를 한 3개월간 쫓아다녔어. 그때는 이제 만날 유명한 수가, 가수니까. 만날 수가 없어. 나훈아 씨가. 네. 그래가지고 결국 만나서 그 노래를 줬는데 72년도니까 지금 2013년도잖아요. 네. 41년 됐어. 야, 엄청난 세월 동안.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노래를 하나 발표하는 게 네. 나훈아라는 가수가 내 노래를 불러주는 게 꿈이었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않게 그 노래가 히트해가지고 지금도 가을에 코스모스 피고 추석 때 귀성객들 오고 가고 그러면은 늘 그리운 부르죠. 나의 고향역 네, 하이하이 맞아요. 하면서 네, 네. 이게 타향살이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흥얼거리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향역인데, 그런데요, 그 우리 임종수 선생님께는 그 독특한 별명이 하나 따라다니더라고요. 땡종수라고. 그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1980년도 10월 달에 네. 우리 KBS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1980년 10월 달에. 근데 나는 이제 모르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 부장님이 좀 만나자고. 네. 부탁할 게 있다고. 네. 그래서 내가 부탁할 일이 있지 무슨 나한테 부탁하시냐고 그랬더니 만나야 되는데 만났더니 노래자랑을 만들었는데 노래를 듣고 중간에 땡 하고 세 가지를 하는데 땡땡 2번 하는 거는 아깝다. 네. 그다음에 땡 불합격 이제 동댕동 네. 합격 이렇게 실로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땡은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땡을 당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 네.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원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될까 내가 연구한 끝에 네. 땡은 사람도 인기상이라고 해가지고 상을 주자.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네. 땡 선생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본론 강의로 이제 들어가서 네. 또 강의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저는 1942년 음력으로 2월 11일 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11일 날이 뭔가 몰라요. 음력으로 2월 17일을 2월 11일 날이라고 그래요.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면 순화리 284번지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요즘 하나도 안 날라고 그러는데 8남매의 막내. 아들 5, 딸 3의 막내예요. 제일 먼저 나오신 누님인데 나하고 24년 차이가 같은 말띠예요. 24년. 그러니까 엄마지. 옛날에는 15, 6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24살이면은 시집 가가지고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있을 그런 나이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46살에 아버지가 50에 딸을 낳았어요. 이거 손주지 말하자면은. 그런데 아들 5 중에 큰형님, 둘째, 셋째, 넷째 형님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누님 3하고 나하고 4명은 어머니를 닮았어요. 내가 사진을 가지고 올 걸 그랬어. 확실한 거 아닌가를. 그래서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명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 4하고 앉아 있고 어머니하고 딸 3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편이 아주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균형을 딱 잡았어.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 이렇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키가 1m 44cm 정도 되고 우리 아버지는 1m 80 정도 되시고. 그 인물이 코가 이게 남자들이든 여자들이 코가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코가 거의 없어. 여기가 없어가지고 이 안경을 이제 왜 안경을 쓰냐면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신문 보면서 돋보기 쓰는 사람들한테 왜 저러는가 그랬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적은 글씨가 안 보여. 이거 막 이렇게 하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안경을 쓰니까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근데 이게 자꾸 내려와. 이 걸치는 게 잡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안경점에 가가지고 이거 안 내려오게 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안 내려오게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안 좋냐고 그러니까 여기다 못을 박으면 된다. 여기다 못을 박으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내려가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순창 굴레에서 시조를 잘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성이 좋다고 그래. 목소리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엄청 많이 닮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아버님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술을 한 잔도 못 하셔. 그런데 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설날 이렇게 세배하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은 편히 앉아라 딱 그렇게 하고 어렸을 적부터 니들 이 담이 크면은 담배 피지 마라. 그래서 담배 안 폈어요. 4살 5살 때부터 그 유행가를 우리 집은 엄청 가난한데 그 옆집이 부잣집이야. 그 집에 유성기가 있어요. 그 유성기라는 거 얘기만 들었죠. 이걸 밥을 감아주면은 막 돌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판이. 그럼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그리고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하고 아저씨들은 돈은 많은데 그래서 유성기를 사가지고 들으면서 노래 한 곡을 배우는데 한 2달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4살 5살 때도 유행가를 2번만 들으면 외워져 내가. 춘향아 울지 마라 춘향아 이런 노래가 2번만 들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2번만 들으면 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님들이나 누나들이 참 저는 무슨 신들렸나 보다. 그걸 예를 들어서 가사를 일일이를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노래를 딱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 이런 노래를 그냥 해버리고 1, 2절을 다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팔자 타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949년도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우리가 42년생이니까 42년이면은 해방되기 3년 전 얘기야. 45년도에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는 우리 순창군의 인구가 내 기억으로 18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순창 인구. 그러니까 많지. 그래서 순창 읍내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교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1학년이 뭐 10몇 반까지 있는 거야. 들어가면은.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나눠서 동국민학교, 우리는 이제 서국민학교라고 하고 동국민학교로 나눴어요. 가지고 우리 2학년 때 이제 지역이 주민등록상으로 해가지고 갈렸어. 그런데 내가 왜 수건을 끓였냐면은 요즘은 1학년 입학할 때 이런 거 안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다니는 거야 1학년 때. 그런데 4월 이제 중하순쯤 돼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첫 소풍을 갔어요. 1학년들 보면은 그때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님이든 오빠든 고모든 이모든 뭐 하여간 어떤 명부들은 이제 2명 이상은 다 따라오거든. 1학년이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이제 8명을 낳는데 그중에 막둥인데 어렸을 때부터 똑 떨어지게 하니까 저놈은 따라갈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나 혼자 갔어. 그런데 노래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학년이 노래 부를 노래가 딱 4곡이 딱 정해져 있더구만. 맨 먼저 나온 사람이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하고 이제 불렀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송아지는 못 불러. 자존심 상하니까. 나비야 나비야. 송아지하고 나비야 했잖아. 그 다음에 이 2개는 못 불러. 이거 이제 4개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불러야 돼. 산 토끼 토끼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학교 종이.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사가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이랬거든. 어서 모이자. 학교 종이 땡땡 친다.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어원이 안 맞아. 학교 종이 누가 쳐야지. 예를 들면 학교 종을 땡땡땡 누가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학교 종이 땡땡땡 지가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고친 거야. 그때부터 나는 땡 선생이 되려고 그랬나 봐. 그래서 그 노래를 돌아가면서 계속 부르니까 선생님들이 한 20명, 한 25명 정도가 오셨거든. 1학년 담임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담임이 없는 선생님하고 또 교무과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와서.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여기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데 이제 소풍 가가지고 노래를 하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송아지, 나비야, 산토끼, 학교종이, 송아지, 나비야. 참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재미 하나도 없잖아, 진짜로. 그러지만은 1학년이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내 순서가 딱 됐어. 임종수. 이름을 다 써붙여가 다니고 옛날에. 수건하고. 그래서 나가서 나는 우리 옆집에 그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 유성기를 듣고 최근에 나온 이제 최신 유행곡을 다 알고 있어 나는. 그 나가가지고 요즘처럼 노래방 기계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1949년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가장 유행한 노래가 돌아가신 아주 훌륭한 우리 선배님 중에 이인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작곡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부른 노래 무영탑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노래방 기계가 있으면 그걸 틀어놓고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부여길 오백리길 임두고 가는 길에 서라벌에 맺은 사랑 영지에 띄우면서 1절 다 할까 그만할까? 이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를 딱 부르고 인사를 하니까 이 담임 선생님들이 다 요즘 말로 하면 뒤집어진 거예요. 다 둘러넣었어.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담임 선생님인데 내가 1학년이야. 나와서 나비야 송아지 산토끼 하고 있는데 부여기 이렇게 선생님들이 앵콜 하고 나는 앵콜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이게 무슨 말인가도 몰라. 가서 와가 선생님
다시 하나 더 부르려고 해가지고 운다고 옛사랑이 그 시절에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우리 때 그 시절에는 만약 유행가를 부르면은 마치 교칙이나 무슨 학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작곡가 돼가지고도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문교부에다가 그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똑같은 예체능인데 그 유 아나운서 아닌가? 트로트는 그 예체능이 아닌가? 그런데 다른 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탁구든 유도든 바이올린이든 피아노든 간에 모든 운동은 어렸을 적부터 기본기를 다져가지고 그 나중에 커가지고 성장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잖아. 다른 건 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 다 가르치잖아, 거의 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유행가는 마치 안 좋은 우리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좋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지. 송아지 하고 즐거운 곳 이런 노래 부르면은 그 제대로 부른 노래라고 생각하고. 근데 선생님들이 나와서 다시 노래하라고 했었는데 그 노래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들끼리 둘이 싸우는 걸 봤어. 왜냐면 2학년 올라가면은 서로 자기가 담임 선생으로 나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역사가 내가 있기 때문에 아, 노래는 내가 배워서 누구한테 가르쳐서 배워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타고난 체질이구나.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 냇물 흘러가는 우리가 수창에서는 성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큰 정자나무나 당산나무 그 밑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그 시조를 하시는 분들은 양발을 딱 개고 앉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이제 시조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해서 미치겠어. 뭐 박자도 없는 것 같고 자기가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우리 아버지 옆에 탁 앉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끝나면 내가 세월하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내 인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뻐 어디 가면은 야 종수야 이리 와서 시조 한 자리 해봐라. 그러면 앉아가지고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사투리로 빼고 이런 게 없어.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해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것도 팔자야. 좀 하는 애들은 막 안 한다고 어떤 애는 막 울기도 하고 그래 안 하려고. 저는 체질이 이상해가지고 겨울보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요 저하고 증상이 비슷하시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 내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아 당연히 겨울보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지. 초등학교를 유성기에 대해서 하나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것 못 들어봤을 테니까 내가 이걸 유성기를 이렇게 태압을 감는다고 그래요. 이걸 가봐가지고 올리면은 이게 이제 계속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 많이 듣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놓은 그 태압이 풀어져 가지고 이제 없어. 그럼 소리가 확 달라져. 예를 들어서 내가 작곡한 노래 남자라는 이유를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밥이 다 떨어지잖아. 그러면 소리내요 울어 이렇게 이런 거 안 들어봤지? 나이가 안 들어볼 나이야. 근데 예를 들면 옛날 노래 중에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니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양이 차면은 이렇게 되는 거 노래가. 그런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까지 학교에서 이 달리기를 또 잘해가지고
우리 순창 굴내에 그 11개 읍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다 있으니까 11개 읍면 이제 가을에 운동회를 옛날에 하면은 어떤 운동회 하잖아. 그러면 그 우리 순창 굴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400미 계주 선수들이 바톤에다 색깔을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표가 나야 되니까 해가지고 1번 1코스 선수들이 쭉 서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2코스가 받고 3코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한 3등으로 와 3코스까지. 그럼 내가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제끼고 1등을 해서 11개를 교장 선생님한테 갖다 놨어. 그리고 공부도 내가 아까 2학년 때부터 급장시키는 바람에 계속해서 나중에 6학년 때는 어린이 회장 선거했어도 인물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전주 북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인물이 잘났어. 말도 잘하고. 그런데 뭐 투표하니까 형편없어 나한테. 나는 이제 그 중학교를 일이 남성 중학교고 남성 고등학교 나왔어요. 학교를. 그래서 이제 남성 중학교를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가니까 프랑카드가 써붙여져 있더구만.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는 거야. 남성 중학교가 순창에 있는 순창 중학교보다는 괜찮은 학교라는 걸. 남성 중학교를 갔는데 가니까 이리 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 동상국민학교, 이제 이리 시내에 있는 국민학교 나오는 애들이 거의 90%고 남성 중학교 학생 1학년 학생 중에 나머지는 이제 고창, 정읍, 부안, 그다음에 김제. 순창에는 그때까지는 한 번도 순창에서 남성 중학교 다닌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순창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 회장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콩쿠르에 나가면 군가 경연도 하면 맨날 1등하고 날려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얘네들이 나보러 야 인마 너 어디서 왔어? 이러는 거야. 1학년 때. 옛날에 그랬거든. 왜냐면 촌놈같이 보이니까 우선 보기에 꼬라지가 생긴 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짜치도 않지. 순창에서 왔다. 그러는 게. 순창이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 순창도 모르고 내 생각만 하고. 나중에 내가 철들어서 생각하니까 순창 모르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순창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가지고 한두 달 동안은요 굉장히 이렇게 갈등도 있고 이제 그런데 1학년에 입학해가지고 4월달에 첫 소풍을 가는 거예요. 이제 노래가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부터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작곡가가 됐는가, 그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가, 교훈이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니까 아침에 이제 가방을 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 가지고 운동장에 쫙 모아 있으니 교감 선생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의뢰 하는 얘기 있잖아. 이게 노는 게 아니고 자연 우리가 학습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낙비가 쏟아졌어.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그때 그 아직 봄이니까 어린 학생들이 비를 맞고 예를 들어서 감기라도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학교에서 참 답답할 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강당으로 들어가자. 근데 금방 걔는 그런 썰악비 아니었어. 강당으로, 우리 강당을 유성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유성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락에 옛날에는 나 김치 싸가지고 오니까 비 맞고 그러면 냄새 무지하게 많이 나니 막 김치 냄새 나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다 놓고 1학년 1반, 2반, 3반, 4반, 2학년 1반 이렇게 쫙 다 앉았어요.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지금 이 비를 맞고 우리가 그 소풍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 노래자랑을 장기자랑을 할 테니까 한 발에 2명씩 분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1학년 1반에서 해가지고 3학년 끝까지 나가면 다시 또 1학년 1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바퀴만 도는데 우리 1학년 1반에 이리국민학교에서 온 학생 중에 오영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몰라. 지금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파악이 안 됐어. 근데 오영길이가 맨날 1등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우리 동급생들끼리 야 영길아 나가 네가 나가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안 나간다고 이렇게 빼더라고.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본 사실이었기 때문에 누가 노래 잘하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안 나간다고 그러길래 내가 나갈게 해. 그래서 내가 나갈게. 그러니까 그놈들이 야 너 노래 잘해? 그래서 나가서 노래 불러보면 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안 나간다며. 2사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탁 이렇게 인사하고 여기는 이제 1, 2, 3학년이 쫙 앉아 있고 뒤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쫙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무슨 노래를 내가 그걸 다 알아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이 노래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곳에선 아니면 성불사 깊은 이런 노래를 불러야 중학교 1학년하고는 어울리는 노래야. 근데 내가 1학년 때부터 난 안 그랬다고 그랬잖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노래자랑을 한다고도 선생님들이 얘네들이 부른 노래를 다 알잖아. 그 노래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근데 맨 첫 번째 나온 놈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내가 1학년 때는 1955년도야.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근데 그 제일 유행한 노래가 백마야 우지마라는 노래가 있어. 백마는 가자 울고 날은 저문데 이런 노래가 있어.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선생님들이 애들들은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분 좋아하는 표정을 또 지으면은 안 돼. 선생님들이 뭐 이런 노래 부르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바퀴를 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입상자를 발표하는데 나는 죽는 줄 알았어. 우리 반에서 1, 2등 났어. 아까 노래 잘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옛날에 이 노래를 불렀어.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음악 시간에 임종수 너 일로 나와. 너 노래 불러봐. 해가지고 노래를 시키면서 이제 자기가 심사위원장이었는데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분위기로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네가 2등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1등이지. 노래로 왔으면 1등이지. 너 누구한테 노래를 배웠냐? 아니요. 근데 어떻게 두 번만 들으면 외워지는데요. 이야, 팔자 타고났구나. 가지고 나는 음악 점수는 무조건 100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전라북도 이 근처에서 콩쿨대회 하면은요. 노래자랑 같은 데 했는데 계속 나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는데 그거요. 무슨 꼭 상품만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노래를 가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노래 자랑이잖아요. 옛날에는 콩쿨대회라고 그랬어. 그래서 수도 없이 나가가지고 수도 없는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이 전주에서 옛날에 내가 19살 군에서 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서울에서 국제레코드사 전속 가수 모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명을 뽑아간대요. 아주 서울로 데려간대.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전국에 그때는 한 지역에서만 했어. 서울에서도 하고 뭐 광주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 사람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전국에서 한 군데서만 한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오고 마산에서도 오고 강릉에서도 오고 이래. 그래가지고 3명 뽑는데 한 500명 정도가 안 나와. 가지고 이틀간인가 하여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0명을 뽑았는데 10명 중에서 노래를 한 곡씩 더 하고 3명을 뽑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래 한 곡씩을 10명이 딱 했어. 그 1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10명 안에 들어갔으니 어쩌냐고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명 중에서 3명을 이제 채점 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뽑는 순간에 초대 가수가 나오는데 어제 그 월요일 날에도 남백송 씨라고 나와가지고 그 번지 없는 주마기를 부르시더구만 그분이 초대 가수로 나왔어. 근데 반주가 아코디언하고 기타하고 둘뿐이 없어. 그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거울갓 이런 노래를 듣고 내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오는 소리가 그분은 등급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A급, B급, C급이 있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남인수 선생님, 백여수 선생님, 황금심 여사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A급이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도 목소리가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노래를 딱 듣고 세상에 가수가 되려면
저런 정도 목소리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 목소리는 이건 목소리 아니다. 두 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듣고 그다음에 또 초대 가수가 또 있는 여자 가수가 하나 부르는데 여자 가수는 나 이제 내가 별로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20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순창으로 가는 버스를 못 타요. 막차를. 그때 아침에 한 대, 점심 때 한 대, 저녁 때 한 대뿐이 없어서 그때 버스가 그거 못 타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10명 중에 설령 뽑히더라도 헛일이다. 이런 기본을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오늘 가가지고 내일부터 산에 올라가서 발성 연습을 해야 되겠다. 내가 혼자 생각해. 괜히 그 기다렸다가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래서 그 발표를 안 듣고 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생각하는 게 콩쿨대에서 그 시계를 그 괴종시계 탁상 시계를 받은 게 있거든. 이게 착각 해바라기 꽃 모양으로 생겼어요. 착각 돌아갈 때마다 착각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집에 와가지고 새벽 5시에다가 맞춰가지고 밥을 이렇게 딱 주는 찍찍 5시에다 맞춰놓고 내 평생 처음으로 5시에다가 그걸 맞춰놓고 저녁에 잤어. 그런데 평상시에는 9시에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5, 6시 되면 일어나시다 옛날 어르신들. 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은 아버지는 마당을 쓰시고 어머니는 이제 부엌에 가서 이제 밥을 하시는데 막둥이는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좀 이해하고 용서를 하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놈이 말이야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자빠져 자면은 저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어떤 아버지가 안 들겠냐고. 그런데 그 얘기를 야 이놈아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안 하시고 기분 나쁘면 하는 기침이 있잖아요. 마당을 이렇게 쓰시면서 나 들어라고. 늙은 애미애비는 마당 쓸고 밥 하는데 자식 놈은 자빠져 자고. 근데 그 얘기가 들려. 그 얘기가 들리는데도 못 일어나. 자,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모릅니다. 그동안에는 못 일어났어. 그렇게 얘기해도. 못 일어나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야. 못 일어나는 걸로. 그런데 내가 오늘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목소리가 이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다 발성 연습에서 나온 목소리, 지금 나오는 목소리가. 가지고 우리 동네에 남산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높은 산이 아니고 동산보다 조금 높은 산인데 숲으로 우거져 있어. 근데 그 안에 한 가운데에 정각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신숙주 씨의 친동생이 이름이 신말주래요. 얘기만 들었어. 신숙주가 그 사육신에 들어가지 않고 생육신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우리 형님이 이런 상태에서 내가 관직을 있을 수가 없다. 부끄럽다 해가지고 사표 쓰고 거기다가 그 정각을 쳐놓고 거기서 일생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래정이야. 돌아올 귀자 올래자. 그냥 정치고 뭐고 관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우리 형님이 저렇게 그 사육신이 돼야 되는데 생육신이 됐다 이거지.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이제 5시 해놨는데 이제 나는 그 5시 했다는 걸 잃어버렸지. 잠을 잤는데 5시 되니까 어김없이 걔네들 거짓말 안 듣고만 기계는 옛날에는요 이 소리가 따란 이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지금 그때가 19살이면은 우리 아버지는 69이야. 50년 나보다 유시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쓰러운 거겠지. 손주 같은 아들이니까 못 일어나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셨겠지. 그런데 그거 벨 소리가 나니까 그냥 아버지가 벌떡 일어난 거야. 어머니랑 같이. 이번 소리야 이거.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내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소리를 내가 들었어. 못 일어나겠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10분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한 10분만 더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 지금 어제 거기서 그 꼴을 보고 네가 발성 연습을 해야지. 너 가수가 되고 싶냐 안 되고 싶냐.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가수가 돼야지. 그러면 이거
참고 견디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걸 이겨내야지. 이거 이대로 여기에 지면은 가수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혼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잖아.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그냥 세수대에다 물 부어가지고 그냥 세수를 촥 해가지고 잠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딱 넘어가 버리고 정신이 바짝 나니까 맨 먼저 잘했다. 네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혼자 생각에 여기서부터 그러면 호흡이 길게 노래하려면 호흡이 길어야 되니까 호흡을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발성 연습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말만 들었어. 목소리를 턱에 이제 쉬운 말로 목소리가 터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발성 연습을 해야 된다라. 무슨 클래식을 야호 뭐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한 2km 되거든. 그래서 거기를 뛰어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야. 빨리는 안 뛰고 천천히 가면서 예를 들면 오늘 또 걷는다 막 이렇게 노래 거기 산에 올라가면서도 정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가지고 그 정각을 한 20바퀴 돌면서 노래를 해.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맨 처음에 거기 딱 올라가자마자 이쪽에는 우리가 사는 동네고 이쪽에는 그 남산대라고 하는 동네예요. 신씨들하고 뭐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 처음에는 여기 가가지고 사이렌을 불렀어. 사이렌 발성 연습을 이거를 한 30분 했어요. 그거 한 3, 4일쯤 이제 됐는 아침에 나가서 그러니까 3, 4일쯤 되니까 어떤 한 50대 중년 노인이 저 밑에서 뒤집을 찌고 걸어 올라오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이 동네에 살아도 못 견디겠다. 이 사람은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참 이것을 배려라고 그래. 배려. 내가 주례했을 때 정직, 진실, 신뢰, 배려, 감사. 이것이 몸 안에 있으면은요 정말 훌륭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남한테 사랑 존경받고 정직, 진실, 신뢰, 배려, 감사. 미움, 원망, 불평, 불만, 분노 이렇게 세상 살면은 복잡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새벽 5시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면은 내가 해냈다 하는 기분이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우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올라오기를 내가 미리 다 알고 있어. 지금 저 양반이 와서 무슨 얘기 할지를. 올라와. 여보 당신 일로 와. 그 마루가 있으니까 앉으라고 해서 앉았어요. 그랬더니만 우리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5시면 다 일어난다. 시골에서 다 5시면 일어납니다.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아직 안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한 3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나 그만할까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거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딱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정말 어르신 참 죄송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 살아도 아주 저 어르신처럼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입장 충분히 얘기하고 그러고. 그런데요 제가 가수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가수가 되는 게 꿈인데 그러면 이렇게 못하게 해서 내가 이걸 안 하면 가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수 안 되면 누가 책임진대요? 이건 억지는 억지잖아. 근데 나는 발성 연습 해야 되거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이제 지혜가 내가 얼마나 없네. 왜 우리 동네에 대고 고함을 지르냐 이 말이야. 뒤로 돌아서서 저기다가 하라. 근데 그 생각을 못했지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당신도 가수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덜 시끄럽고 반대다 대고 하니까 여기다 대고 하는 거하고 여기다 대고 하는 거 같겠어?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오면은 이제 우리 동네에다 대고 하고 근데 이거 하는데 6개월을 했거든. 6개월을 말이 6개월이지. 비가 와가지고 막 부엌에 물 들어서 막 물을 품고 있는데도 비닐 우산 쓰고 내가 갔으니까. 왜냐
한결같아야 된다. 끈질겨야 된다. 중간에 쉬면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 그것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수를 모집하는 전속 가수 모집하는 데서 10명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의 노래를 듣고 이건 내 현재 내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는 나를 먼저 알았잖아요. 이것이 내가 나를 먼저 아는 것이 내가 오면서도 내 친구하고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진실로 아는 것입니다. 나 속이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를 진실로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내가 나를 진실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90%입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자신을. 자기가 지금 부모한테 불효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부모한테 불효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면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하지. 그런데 너는 이놈아 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 현상은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은 불효 안 해. 할 수가 없어. 감사와 사랑의 그 사랑은 그 안에 겸손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자, 내가 그 9시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누가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났잖아. 내가 그다음에 목표를 세웠잖아. 목표와 꿈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야. 아침에 늦잠 자는 사람 있잖아. 늦잠이 문제가 아니야. 늦잠은 뭐냐면 게으른 거고 빨리 일어나는 것은요 부지런한 거야.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그 결과적으로 차이를 보면은 하늘하고 땅 차이지.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있는 사람과 미움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 너무 달라.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요 처음 너무 답답해.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많잖아요. 담배 그거 얼마든지 끊을 수 있거든. 건강이 안 좋다는데도 못 끊잖아. 나 이번에 정말 이거 사회적인 뭐 이 얘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 유명한 그 연예인이면서 그 운동선수가 조성민 씨인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 인물에 세상에 나는 진짜 지금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최진실 씨하고 둘이 그 연애하고 올 때 일본에서 오면 막 텔레비가 이렇게 나오고 그랬을 때요. 정말 막 쌍수를 치고 박수 치면서 진짜 저기서 나온 애들은 어떤 애들이 나올까? 잘생기고 멋있고 경제적으로도 뭐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전 너무 아깝고 원통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냐 그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마음속에 믿음, 사랑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까?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내가 책을 한 권 냈었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에 내 칠순이에요. 칠순이 뭔지 혹시 아세요? 70살을 칠순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72살이야. 근데 내가 1942년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 머리 염색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머리 감고요. 이게 탁 털어버리면은 이게 반 곱슬이거든 이게. 지가 알아서 꼬부라져. 그래서 책을 냈는데 너희가 트로트를 아느냐 이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회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칠순도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칠순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선물로 책을 한 권씩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가량 걸려가지고 출판사 사장님하고 처음에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한 14페이지까지 쓰니까는 손목이 아파서 못 쓰겠더라고. 악보 그래가지고 1, 2절 가사 하나 쓰는 게 글씨 쓰는 거 다잖아. 전화번호 이렇게 했다가 요즘 핸드폰에다 입력해버리니까 글씨 쓸 일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1 해가지고 내가 1942년 음력 이렇게 쭉 넘어가서 2 하고 놓고 3 이렇게 해가지고 10몇 페이지까지 쓰니까 못 쓰겠어. 그래서 출판사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오세요. 나오세요. 사장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앉아서 녹음기 가운데다 갖다 놓고 메모지 갖다 놓고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쭉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얘기 중간중간에 막 울어 사장님이. 그러면서 23년 동안 출판사 하면서 나 이런 사연을 책으로 만든다는 건 자기는 처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책은 전국 서점에다 내야 됩니다. 이건 기념으로 줘서 안 됩니다. 해가지고 전국 서점에다 냈어요. 뭐냐면 주제가 제일 첫 번째, 진정한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선배님이나 특히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더라도 믿고 순종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다음에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자기 목표가 뚜렷이 있으면요 아침에 자라고 해도 못 자.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운동이 얼마나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전부 세포와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세포와 근육이 안 쓰고 놔둬버리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무방비 상태가 돼. 예를 들면 군인들이 훈련들을 못 뽑아놨는데 그 군인 논산 훈련소에서 먹고 자고 맨날 그것만 해. 그럼 전쟁하면 전쟁할 수 있냐고. 그래서 뛰고 갖가지 운동을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근육과 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걔네들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와도 그놈을 쫓아서, 야 이것도 뭐 하나 왔는데, 그래 쫓아가서 다 물리치고 해서 저항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걔네들한테 맨날 치잖아 우리가. 암이라는 거는요 무슨 병균이 아니야. 응? 병균이 아니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어떤 부위에 있는 세포가 제일 연약한 부위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제일 소중한 게 내가 정말 진정한 나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은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고 극복해야 된다. 인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게 인내예요. 참을 수 있는 걸 참는 것은 그건 인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돼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수가 되는 게 그렇게 꿈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을 만나게 돼 가지고 취입도 했어요. 그래서 그 취입한 노래를 내가 일주일 동안 들어보니까 가수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가가지고 가수를 포기한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임종수는 작곡해라 그러더라고. 작곡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선생님 작곡을 해? 네가 생각나는 멜로디 악보에다 적으면 작곡이다. 그래가지고 무명 작곡가 생활을 5년을 했어요. 가지고 오늘날에 작곡가가 됐거든. 여기서 내가 나를 먼저 알았다. 내 노래를 듣고 가수가 안 됐다는 거. 텔레비 나왔는데 얼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호감형 못 되잖아. 목소리가 옛날식의 목소리잖아. 다시 한번 이런 목소리잖아. 가정형편 어렵지. 이 가수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은 믿고 순종해라. 따지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전주에 와서 평생 처음으로 JTBC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땀까지 정말 흘려가시면서 오늘 열강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끝자락에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오래도록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원망과 미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일깨워줘야 돼. 진짜로. 그러면은 자기가 편하는데. 네. 그리고 인내해라. 참을 수 없는 것을 또 참아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를 두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말과 똑같네요. 너 자신을 알라. 예,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알라. 본인 스스로가. 근데 가수의 꿈 접으신 건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지금 돌이켜 보시면 오히려 그때 방향을 잘 전환을 했다 생각이 근데 드시나요? 아니 내가 네. 아니 가수를 포기한다는 건 나한테는 사실 생명을 잃은 거라 마찬가지지. 그렇게 막 사이렌 소리 발성 연습했는데. 네, 그랬는데 가수 네. 근데 뭐냐면은 내가 들어봐도 그 상황에서 그 시대 네. 흐름에 맞춰서 절대 가수가 안 됩니다. 진짜로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에 나를 만들게 된. 그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 되돌아설 수 있는 용기도 참 엄청난 거거든요. 결정적인 것이죠. 네. 내가 만약에 끝까지 가수 한다고 누가 너 가수 하면 안 되겠다고 했더라도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네가 뭐 알아서 그러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 유명한 선생님 곡을 받았는데 그러냐 하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래도 작곡가로서 또 이름을 날리셨으니까 이제 작곡가로 길 걸어오시면서 40여 년 남짓하면서 담긴 또 애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진 강의해 주신 우리 임종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대중가요 노래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그 노래방 가서요 애창곡 상대가 어떤 거 선곡하는지 보면 그 사람 성격 대충 나온다고 합니다. 예, 자 가족끼리 노래방 한번 시간 내서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